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를 판단하실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코스피가 7,500까지 간다. 이거 진짜 가능한 숫자일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짜릿한데요. 한쪽에선 이걸 두고 제2의 IMF 이후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선 거품 붕괴 직전의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열어보기 전까지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블라인드 데이트 같죠. 오늘 저와 함께 2020년 한국 증시라는 이 미스터리한 상자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누구보다 날카롭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부터 보시죠. 7,500. 이게 무슨 게임 점수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KB증권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 하고 제시한 2026년 코스피의 최고 목표치입니다. 지금 지수를 생각하면 거의 2배가 넘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운지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숫자에 마냥 흥분할 게 아니라 이 숫자가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냉정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그렇듯 한 목소리만 내진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를 좀 보세요. KB증권이 7,500이라는 정말 뜨거운 숫자를 외치는 반면 NH투자증권은 5,500이라는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지만 상대적으로 차분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2,000포인트라는 엄청난 갭이죠.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요. 이렇게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갈릴 때 시장은 어김없이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타더라고요. 이 간극이야말로 2026년 시장이 짜릿한 기회와 그만큼 아찔한 리스크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 장밋빛 전망, 과연 믿을 만한 건지, 시장을 이끌 동력은 뭔지, 그래서 우린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물론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핵심 전략까지 쭉 훑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2026년 시장의 장밋빛 전망, 그 근거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런 숫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모든 전망의 뒤에는 아주 차가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026년에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무려 401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 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의 벽을 돌파한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가는 결국 기업 실적의 그림자잖아요? 기업이 돈을 이렇게나 잘 번다는데 주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 이 강력한 실적 개선에 대한 믿음이 낙관론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까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지금부터 그 성장의 엔진이 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동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드디어 시작될 금리 인하 사이클. 정말 지긋지긋했던 고금리가 끝나고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둘째, 이건 두말하면 입 아프죠. 바로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건 그냥 테마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셋째, 정부가 작정하고 밀어주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우리가 얻게 될 반사이익까지. 이 4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아주 쉽게 말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은 잘 버는데 주주들한테는 너무 짰다. 그래서 주가가 제값을 못 받는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잖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경영하세요 하고 멍석을 깔아준 겁니다.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소각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라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 정말 한국 증시의 판을 바꾸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도대체 뭘 사야 하느냐, 이 뜨거운 시장에서 기회가 숨어있는 유망 섹터들을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단연 원톱은 반도체와 AI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혁명으로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 심장, 그 엔진을 바로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HBM 같은 고성능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고요.
2026년까지 이 성장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최첨단 AI가 아주 전통적인 산업, 바로 에너지 섹터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으니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이 된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원전 같은 분야가 AI의 숨겨진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K방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혜택을 볼 바이오, 첨단 제조 분야도 주목할 만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 지주사들도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실제 미래에셋 증권 리포트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각 증권사에서 섹터별로 심도 깊은 분석과 함께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까지 다 제시하고 있어요. 저희는 바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얘기만 했죠. 투자의 세계에 100%는 없습니다. 이 화려한 장밋빛 전망 뒤에 숨어있는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리스크 첫 번째는 단연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요. 두 번째,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긴장. 수출이 중요한 우리에겐 정말 큰 변수입니다. 세 번째는 수출과 내수의 엇박자, 즉 비대칭적 회복입니다. 반도체만 잘 나가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으면 이건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데 만약 이게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삐끗하면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 동력과 리스크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2026 시장의 그림이 딱 그려지죠. 한쪽에서는 AI 슈퍼 사이클이라는 엄청난 엑셀을 밟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계부채라는 묵직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황. 과연 어느 의미 더 강할까요? 2020년 우리 증시는 바로 이 두 힘의 거대한 줄다리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장, 정말 어렵죠?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양동작전이죠. 한쪽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술주를 잡고 다른 한쪽으로는 저평가된 밸류업 수혜주를 담아서 안정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섹터 순환매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성장주와 가치주 사이를 똑똑하게 오가는 거죠. 둘째, 리스크 관리. 특히 변동성이 클 걸로 보이는 상반기에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상저하고 포지션을 기억하세요.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하반기를 내다보면서 상반기에는 좋은 종목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AI가 이끄는 확실한 성장과 밸류업 정책이 가져올지 모르는 재평가 기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낼 것인가? 이게 바로 2026년 투자의 성패를 가릴 겁니다. 단기적인 흔들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2026년 시장, 엄청난 기회와 만만치 않은 리스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와 리스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